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그 콘덴서 개방 투입, 즉 개폐시 이상 현상에 대해서 1편 개념 설명 동영상 도립 전류 영향, 2편 개방 시 이상 현상, 그리고 결국에 이제 3편 콘덴서 개방 투입 시 개폐시 현상에 대해서 최종적인 그 개념을 설명드렸던 것들, 이 서브노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개념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 3편으로 콘덴서 이제 개폐시 이상 현상에 대한 서브노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1편 동영상과 개념 영상과 2편 개념 영상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해하고 오셨다면 이 3편 서브노트 강의 영상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개요라고 적었는데요. 개요. 저는 샤프로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샤프는 이제 개요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샤프로 이렇게 어떻게 스케치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적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의 깊이가 깊어짐으로써 이 개요가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워도 되고 그냥 키워드로 두세 단어만 표현해도 됩니다. 왜 내가 시험장에서 이걸 풀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 콘덴서용 개폐기를 선정하려면 그쵸? 개폐기를 왜냐하면 개폐 투입 시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먼저 콘덴서 개폐에 따른 특이 현상을 검토하여야 하며 과도한 도립 전류에 견디고 다변도 개폐에 견디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콘덴서 개폐 시 현상이기 때문이죠. 콘덴서 도립 전류 영향입니다. 도립 전류 영향. 잠깐 개념형 서브노트에 설명드리면 여러분 보고 오셨듯이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투입 시 현상, 그쵸? 상용 전압이 콘덴서 충전 전압보다 크기 때문에 왜 이 상태는 잠깐 밑으로 내리면 이 순수한 상태에서는 이상 상태에서는 쌍극자가 균일한데 이제 투입되는 순간에 이제 교본 작용도 발생하고 당연히 투입하기 전에는 여기 충전 전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상용 전압이 큰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크기 때문에 도립 전류가 발생하고 콘덴서에 흐르는 IC 도립 전류가 발생하고 특히 R 성분 콘덴서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 억제 작용이 적어 이제 콘덴서 용량만큼 큰 도립 전류가 흐른다라고 투입 시 제가 개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서브노트화 한 겁니다. 서브노트는 여러분 시험장에서 그 시간 내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정리된 느낌이 나야겠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 이렇게 설명드렸다면 여러분들 그 개념 영상이 없었다면 이 서브노트 이렇게 설명했던 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1편, 2편을 보고 오시면 이게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는 손실이 적기 때문에 투입 시 전류 억제 작용이 적어 여기에 이제 큰 도립 전류가 흐른다. 요거 구성도를 그린 거고 최대 도립 전류 배수는 원래 IC인데 여러분 개념 영상 보셔서 아시겠죠? 요 직렬 리액터 콘덴서 직렬 리액터까지 설치된 공식까지 써준 겁니다. 그리고 최대 전압 EEC는 왜 2배가 발생되는지 개념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쵸? 이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콘덴서만 걸리는 전압을 보니까 XL분의 마이너스 XC분의 XL 해서 이 XL 직렬 리액터를 쓰면 직렬 리액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직렬 리액터를 쓰면 이 직렬 리액터 용량만큼 단자 전압 E가 증가하는데 약 2배 정도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전압은 이제 2배 발생하고 과도 주파수 F는 이 F인데 요 직렬 리액터 설치된 만큼 또 이제 증가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념 영상 1편을 이렇게 두세 번 보고 오셨다면 그냥 이게 제가 말하는 거 그냥 쑥쑥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립 전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영향 그렇게 생기는데 그렇죠? 콘덴서까지 설명드렸고 생기는데 그러면 도립 전류 영향은 무엇냐? 그래서
최대 전압 2배, 이제 전압이 당연히 높으면 여러분들 뭐 계기, CT 뭐 이런 데에 관계된 데에 뭐 사이리스터가 있다면 그런 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연이 뭐 파괴된다, 이제 뭐 영향이 간다. 이건 꼭 외우지 않아도 그냥 최대 전압만 생각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꼭 교조적으로 암기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풀어 쓰실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최대 돌입 전류 영향은 개폐기 접점이 마모되고, 결국에 이런 돌입 전류 영향과, 그쵸? 여러분 제가 개방 시 설명드렸죠. 개방 시 개념에서 설명드렸듯이 다시 나오겠지만 요거 갖고 설명드려서 요 개폐 접점이 마모되고 절연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개방심 전압만 보면 이렇게 3579배의 과전압이 발생한다. 이런 게 돌입전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개방시 과전압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접점이 마모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개방시 이제 과도 전압이 이렇게 발생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OCR, 이런 돌입전류가 커지면 이게 OCR, 과전류 개정기 120% 이상 넘어가면 오동작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꼭 현업에서, 여러분들 현업에서 보실 때 없더라도 핸드북이나 어떤 기본서에 적혀져 있다면 서브노트에 적어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기본서에는 있고 현업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임의대로 빼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기본서나 의대 출판 기술계산 핸드북처럼 모든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했던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답안지에 방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그런 분들이 기술사로 활동하시고 채점관으로 들어가고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본 책의 내용이 눈에 잘 보여야 점수가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 교육받은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순시 전압 강화 유발, 이것도 개념에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 측 리액턴스에 의해서 이렇게 전압이 인가되는데, 이 전원 측 리액턴스, 이 돌입 전류가 흐르면서 이 전원 측 리액턴스에 의해 전압 강화가 발생되고, 결국에 콘덴서에 흐르는 이쪽 부하 라인에 흐르는 것도 전압 강화가 발생된다. 순시 전압 강화가 발생된다. 순시 전압 강화가 발생된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사이리스트 변환기 실패에, 왜 사이리스트 변환기가 실패된다고 개념 영상 보여드리면 사이리스터 게이트 컬렉터 이미터인데 우리가 게이트에 전류 신호를 인가하지 않습니까? 순시 전압이 감소되면서 전류가 감소되기 때문에 순시 전압 강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작 전압, 동작 전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리스터나 뭐 어떤 전자부품 이런 데에 어떤 정확한 전압이 인가돼야 되는데 어떻게 전류 변환기 실패, 동작 실패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동작에 오동작이 난다, 동작될 때 동작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영상과 서브노트를 섞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브노트 떨어뜨렸네. 여기 보셨듯이 그냥 이거 돌입전류 영향 그 개념 영상 보고 오니까 그냥 쭉쭉쭉 읽으면서 그냥 내려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에 뭐 크게 암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념 영상에서 이해하고 오셨다면. 그리고 이제 개방시 현상입니다. 개방시 현상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콘덴서는 단자 전압보다 90도 진상 전류가 흐름으로써 개방시 전류 0점의 잔류 전압이 존재한다. 이거가 개념 영상에서 전류 전압이 중첩돼서 정상적으로 흘릴 때 이렇게 90도 차이 나는 걸 말씀드렸고, 개방시 전류만 그린다고 그랬죠. 전압까지 그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2분의 1 사이클 해서 접점 간격이 좁거나 이 접점 간격이 좁거나 이렇게 콘덴서를 마그네트로 개방했는데, 그쵸? 접점 간격이 좁거나 절연이 나쁘면 이렇게 아크가 생깁니다. 2분의 1 사이클 뒤 또 흘렀다 전류가 흘렀다 2분의 전류 0점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아크가 이렇게 발생됩니다. 이 아크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개념 다시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90도 위상차가 나고, 이건 이제 개방시 전압만 표현한 겁니다. 전압만 흘러가는데, 그쵸? 전압만 흘러가는데, 아크가 발생되고, 개방됐지만, 기계적으로 개방은 됐지만, 이런 아크 전류가 흐른다는 건 어떻게 된다고? 도통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 전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한 배, 여기에 이렇게 두 배의 전압이 있는데, 이 정상 전압과 이 도통됐으니까 콘덴서도 방전해야 되잖아요. 오프 신호가 왔고, 방전을 하면 이 정상 전압과 이 콘덴서 전압이 중첩이 돼서 여러분 여기가 두 배 발생되죠. 하나, 둘, 그쵸? 두 배. 이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도립전류 영향시 이 콘덴서만 봤을 때, 콘덴서의 단자전압에 걸리는 전압 봤을 때 약 두 배가 발생된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개념만 보시면, 그쵸?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그럼 여기를 하나를 보면 하나, 여기 두 배 발생된다면 하나, 둘.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래서 마이너스 3배. 그럼 위로도 두 배가 더 발생되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3배, 5배, 7배, 9배, 15배. 이거는 개념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발생된다고요? 상용 전압은 인가되어 있고, 그쵸? 아크가 도통되어 있는데, 콘덴서 방전 전압과 2분의 1 사이클의 아크 때문에 중첩이 되면 3, 5, 7, 9, 15배의 과전압이 발생돼. 언제까지? 이거 끊어질 때까지. 근데 이것은 이제 기본소에는 이제 결국엔 차단이 되니까 단자전압에 결국엔 이제 이렇게 되면 3배 정도, 전원 측에는 1.5배의 과전압이 발생된다 하는 게 어떻게? 개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잔류전압, 콘덴서는 단자전압보다 90도 진상 전류가 흐름으로 개방시 전류 0점에서 잔류전압이 존재. 이게 이렇게 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접점 간격이나 절연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아크가 발생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첩된다는 거 표현입니다. 이게 성한당 최용규 교수님의 나와 있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90도 위상차 나는 거 발생되는 거고, 이제 전류 0점 차단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과전압 3, 5, 7, 9배의 과전압이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전부 다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 시간 내에 그걸 그리실 수 있으면 좀 그리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셔도 최정관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림을 여러분 막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렇게 참고서들 보면 막 이렇게 요란하게 뭐 3, 5, 7, 9, 100. 근데 그 그림을 중요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가 개념 영상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돼서 3, 5, 7, 9, 100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뭐 그림 3, 5, 7, 9, 100. 물론 뭐 답안지,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채점관이 막 수험생한테 전화해서 이 그림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림만 정확히 표현하고 글만 써져 있으면 채점관은 그림과 글로만 채점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안다고 판단하죠. 정확히 써줬다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술사니까 왜 그런지도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실 수는 있어야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전류가 전극 간격 계리가 10개자잖아요. 그게 한문으로 10개자. 그러니까 작은 동안에 계속해서 극간의 절연 파괴되어 제점호가 발생.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전극 간격이 이제 넓지 않거나 COS나 파워퓨즈처럼 이렇게 넓게 열리지 않거나 그 마그네틱 컨택터나 차단기 이런 접점으로 보시면 돼요. 뜯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접점 간격이 마모되거나 막 그러면, 아 맞다, 마그네트나 이런 거 뜯어보신 분은 알지만 그 까맣게 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극간 절연이 파괴되어 그 2분의 1 사이클 뒤에 어떻게 아크가 발생한다. 그 아크가 의해서 도통이 되고 상용 전압과 콘덴서의 방전 전압이 중첩돼서 어떻게 3, 5, 7, 9배의 과전압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콘덴서 차단 2분의 1 경과후 최대값을 나타내는 시점이 가장 나쁘다. 그러니까 2분의 1, 전류가 0점이면 여러분 전압은 최대죠. 그리고 전압이
0점이면 전류는 최대이고 이제 반대로 되는 겁니다. 이건 전기 기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가장 나쁘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제조못이 3579배에 어떻게 과전압이 발생된다. 근데 과전압은 영향은 단자전압의 3배, 전원축의 1.5배의 이렇게 과전압이 발생된다. 이게 개방시 현상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적은 겁니다. 요 내용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다 적혀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격자 서브노트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더라도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조모 영향은 뭐 과전압 발생한다며, 그럼 과전압 발생하면 전동기, 변등기, 콘덴서 이런 데 과전압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절연에 문제가 되고 절연이 파괴되겠죠. 이제 이거는 파괴된다. 이제 극단적으로 쓴 거죠. 이렇게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과전압이 발생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제조모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그림 잘 그리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성한당 최용규 교수님의 나와 있는 책인데 그림 이렇게 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뭐 수험수 보면 3, 5, 7, 9, 100 막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용이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입니다. 대책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대책. 기본 개념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대책 말씀드렸잖아요. 도립전류 대책 요거 간단히 읽어드리고 넘어가면 금방이에요. 도립전류 Imax, 도립전류 콘덴서에 흐르는 콘덴서에 이게 콘덴서 용량만큼 도립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서 직렬 리액터를 설치한다 이거야. 그래서 회로를 그렸는데 TR이 있고 로드 있고 부하 있고 콘덴서만 있었는데 여기에 직렬 리액터를 설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립전류는 Imax는 IC였는데 요 뒷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직렬 리액터를 붙여준다. 그래서 이 공식만 따로 빼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가 이제 여기 증가하면 당연히 반비례돼서 도립전류가 감소한다. 그리고 여러분 전기기사 볼 때 많이 실기 볼 때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쵸? 방전 코일, 방전 저항 설치한다. 그쵸? 그리고 차단기 등을 쓴다. 이게 이제 결국에 대책의 어떻게 키워드고 개념이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 XL을 설치해서 XL을 도립전류를 대책할 만큼 XL을 설치해서 도립전류를 억제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입시 대책 이제 도립전류 인 러시 커런트 도립전류가 흐르는데 Imax는 IC에서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질량 리액터를 설치하면 XL이 증가하면 도립전류가 감소한다. 근데 이제 공식을 써줬는데 이제 6%를 써준다. 공식상. 그럼 도립전류가 약 5% 정도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시 전압 강화 대책은 이거는 핸드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직렬 리액터를 써서 이제 하자 이건데요. 직렬 리액터 XL을 수전축 리액턴스 XL 그 XS 때문에 전압 강화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념 설명에서 이 전원측 리액턴스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되는데 이 XS 발음하기 힘드네요. XS 전원측 리액턴스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증가시켜서 이렇게 계산상 보정한다. 이것도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또 이것도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이렇게 하지 않겠죠. 뭐 AVR이나 뭐 UPS를 쓴다든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이런 건데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답안지에 이렇게 써주고 뭐 기술적 대책해서 뭐 UPS, AVR 이렇게 써주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좀 충실하게 답안지에 표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개방시 대책, 투입시 대책, 개방시 대책. 개방시는 이제 과전압이 발생한다며. 그래서 이제 진상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뭐 OCB, VCB 차단기 고압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압에는 MCCB 차단기를 선정하는데 선정에 여유도를 둔다. 결국에 이 차단기 자체들이 그런 것들을 차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MCCB는 뭐 콘덴서를 차단 못하고 어떤 MCCB는 콘덴서를 차단하는 차단기가 있어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차단기 선정할 때 여유를 두어서 선정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차단기를 선정한다, 여유를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전장치는 여러분, 방전 코일은 200에서 3kV, 이거 콘덴서 용량입니다. 그렇죠? 이상이면 방전 코일, 300kV 미만이면 어떻게 방전 저항을 설치하는데 이 시간은 50V 5초 이내에 방전돼야 되고 저압은 75V 이하 3분 이내에 어떻게 방전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갭 투입 시, 도립 전류 및 개방 시 이런 데에 대해서 과전압이 발생하거나 도립 전류가 발생할 때 그 저항분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항분으로 흐르게 해서 그게 열로 발생돼서 그 손실을 그런 도립 전류나 과전압을 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덴서 개폐 시 요구 기능 및 고려, 이거는 왜 써놨냐면 이거 단독으로 이렇게 10점짜리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걸 써주고 10점짜리에는 앞에 설명드렸던 투입 시 개방 시에 개념을 간단하게 답안지에 보여주고 이걸 써주셔야죠. 10점짜리가 한 페이지로 완성되는 거죠. 콘덴서 개폐 장치 요구 및 기능 고려해서 이제 요구 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투입 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떠들었잖아. 도립 전류. 개방 시에는 과전압에 견디어 제절모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 기계적으로 다빈도 온오프에 견디고 보수 점검 주기 및 수명이 길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수가 용이하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페이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1편 개념 도립 전류 영향, 2편 개방 시 현상, 그리고 3편 콘덴서 개방 투입 시 이제 개폐 시 이상 현상에 대해서 3편 서브노트까지 해서 동영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동영상 강의가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리고 혹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이나 제 블로그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하면 그 틀린 부분을 뭐 제 블로그나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댓글로 남겨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좀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도움이 됐다면 같이 공부하시거나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 좀 소개시켜 주셔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구독자도 좀 늘어가면 뭐 직장 생활도 하지만 또 이게 또 좋은 취지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많이들 보시면 저도 덩달아 힘나서 더 많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공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나고 3시간밖에 안 나면 그 시간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업한다는 공부 그거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술사 공부하면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학원을 다닐 때 전업하시는 수험생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게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고 옛날 말에 또 시간 주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또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생각만큼 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평일에 2시간이든 1시간이든 최소 2시간 이상 여러분들 시간 나면 그거 충실히 지키시고 주말에 좀 더 많이 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정리돼서 내가 좀 됐다 그러면 주말에도 좀 늦게까지 좀 하시고 또 평일에는 또 현업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 공부의 흐름이 월요일 날 공부하고 뭐 화요일 날 뭐 바빠서 못하고 수요일 날 못하고 목요일 날은 피곤하니까 오늘 자고 금요일 날은 조금 보다가 주말에 열심히 하지, 그렇게 해서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도 내가 정해진 목표는 정말 이렇게 회식이나 정말 빠지지 못할 자리라면 어쩔 수 없지만 꼭 집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하는 환경으로 돌아오셨을 때 본인과의 약속한 시간을 꼭 지켜 나가신다면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실 거라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에게도 이 동영상 채널, 제 유튜브 채널 소개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